예, 이번 시간에는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사용자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변경사항들을 alter 유저 명령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서로 사용하다 보면, 이 보안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스워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겠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패스워드를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안 문제에 있어서 어떤 OS 레벨에 혹은 네트워크 레벨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어떤 그런 보안 정책들이 따로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사용자 암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에서 암호는 항상 기밀로 유지되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패스워드가 어디로 새 나가면 그거는 일단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호는 항상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DBA는 이를 위해 강력한 암호 관리 정책을 가져야 한다. DBA가 이런 정책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자신들 편의에 의해서 패스워드를 바꾸겠죠. 바꾸는데 뭐 1111, ABCD 이런 아주 우리가 알아내기 쉬운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런 쉬운 패스워드는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 자원 할당의 한계를 정하는 방법으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패스워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파일은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시스템 자원의 할당 한계를 정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패스워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암호 관리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암호를 설정을 했으면 그 암호는 뭐 30일 동안밖에 못 쓰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암호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뭐 암호가 3번 이상 틀리면 더 이상 뭐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많은 종류의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들을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셋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파일을 그런 정책이 반영된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사용자한테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create user 혹은 alter user 시에 그 프로파일을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DBA의 어떤 암호 관리 정책을 강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셋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라클에서는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암호 관리 유형,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카운트 락킹 기법이 있네요. 어카운트 락킹은 특정 사용자가 지정된 횟수 이상의 어떤 로그인 시도에 실패를 하면 서버가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락을 걸어버리는, 잠궈버리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카드나 무슨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패스워드가 몇 회 이상 틀리면 더 이상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카운트 락킹 기법이고요. 그 다음은 패스워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그런 기법이 있네요. 패스워드의 나이를 지정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해당 패스워드를 한 달에 한 번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30일로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지 않고 오래 쓰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될 가능성이 만큼 높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패스워드를 특정 기간 동안만 쓰고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패스워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 통장을 잊어버려서 다시 발급받는다. 그럴 경우에 패스워드를 무조건 바꿔야 되죠. 그 전에 썼던 패스워드를 또 쓰면은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스워드 히스토리 기법을 이용해서 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의 복잡성을 체크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패스워드로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규칙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또 쉬운 패스워드 ABCD나 뭐 어떤 특정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런 1, 2, 3, 4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쉬운 패스워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지정할 때 좀 복잡하게 패스워드를 만들어라 라는 어떤 그런 규칙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프로파일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암호 관리 유형들을 실제로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profile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 이름을 주겠죠. 그 다음에 limit라고 지정을 하고요. 어떤 제약을 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failed logon attempt라는 게 있습니다. 4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password lock time은 30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문장은 특정 사용자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시도에 실패하면 서버는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잠근다. 이게 바로 패스워드 락킹 기법이, 어카운트 락킹 기법이죠. 그리고 DBA는 create profile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그인 시도 시 허용된 실패 횟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failed logon attempt입니다. 그래서 4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패스워드 락 타임은 DBA는 계정이 잠긴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의미는, 이 create profile의 의미는 DB에 4번 동안 로그인을 하는데 실패를 하면은 계정을 락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락이 걸리는 기간이 30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최대 로그인 실패 횟수는 4다. 그리고 계정이 잠근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기간은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0일 후에는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암호를 몰라서 로그온을 4번 동안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failed login attempt라고 그랬죠. 4번 실패했다. 그러면 뭐 DBA에게 연락을 해서 뭐 어떤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겠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4번의 그 로그온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5번째 시도를 하게 되면은 오라 28000이라는 에러 번호와 함께 어카운트가 잠겼다라는 그런 사용자 메시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락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어떤 계정이 락이 걸리는지에 대한 여부는 DBA 언더바 유저스 딕셔너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DBA 언더바 유저스는 전 시간에서도 보셨듯이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보여지는 딕셔너리죠. 거기에 해당 사용자의 계정이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프로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고 그 프로파일을 스카 사용자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my profile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로그인 실패 횟수를 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번 실패하면 해당 계정을 30일 동안 락을 거는 그런 프로파일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용자한테 적용을 시켜야겠죠. alter 유저 명령으로 프로파일을 적용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스카 사용자죠. alter 유저 스카 하고 프로파일을 my profile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사용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금 프로파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로그인을 한번 실패를 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카 타이거로 하면 제대로 되죠. 근데 여기서 con 스카 t 안되죠. 연결이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잘못됐고 지금 타이거 치면은 들어가겠죠. 근데 또 t로 치면은 3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타이거라고 쳐도 예, 계정이 잠금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카운트 락킹을 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해당 프로파일을 적용받은 스카 사용자가 정말로 3번 로그인을 실패를 했더니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언제 접속할 수 있습니까? 30일 있다가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0일 동안 기다리려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자가 저 뭐 잘못돼서 락이 걸렸습니다. 풀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DBA 언더바 유저스라는 딕셔너리를 조회해서 해당 사용자의 어떤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면 될까요? 일단 유저 네임을 봐야 되겠고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락이 걸린 사용자는 락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락이 걸렸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뭘 적용받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락을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DBA가 프로파일에다가 지정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alter user account unlock 이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명시적으로 DBA가 해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정이 잠금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기간은 DBA가 사용자에게 할당된 자원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프로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계정에 로그인하면 사용자의 실패한 로그인 시도 횟수는 0으로 재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락이 풀리게 되면은 그 로그인 실패 시도 횟수가 다시 0으로 리셋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3번을 틀려야만 다시 어카운트가 락킹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가 어떤 보안상의 문제로 해당 사용자에게 락을 걸어야겠다. 그런 필요도 있겠죠. 그럴 때는 alter user account lock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잠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DBA 언더바 유저스 딕셔너리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DBA 언더바 유저스 딕셔너리를 조회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유저네임과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그리고 언제 락이 걸렸는지 해당 사용자는 어떤 프로파일에 적용을 받는지 그런 정보들을 조회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는 다 오픈 상태인데 어카운트 스테이터스가 스카 사용자는 아까 락이 걸렸죠. 3번 실패해서 그래서 locked timed라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락 데이트는 2002년 5월 25일이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 사용자는 my profile이라는 그런 프로파일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의 락이 걸린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를 락을 풀어주려면 alter user 명령을 쓰면 된다 그랬죠. 스카 사용자를 alter합니다. 뭡니까? 어카운트를 unlock을 시켜줘야 되겠죠. unlock. 예, 그러면 스카 사용자로 접속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의 계정에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려면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DBA 언더바 딕셔너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DBA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락을 해제해주기 위해서는 alter user 그리고 유저네임 어카운트 unlock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어카운트로 락을 걸려면 unlock 대신에 락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워드의 사용 기간을 지정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create 프로파일 똑같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개는 앞에서 봤던 어카운트 락킹 기법이죠. 어카운트 락도 걸고 그리고 패스워드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을 9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프로파일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90일마다 한 번씩 자기의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DBA가 암호의 최대 실행기간을 지정한 겁니다. 유효기간을 지정을 한 거죠.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암호는 expire, 만료되고 사용자나 DBA가 자신의 암호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카드에 있는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위 예에서는 그렇죠. 이번 예에서는 9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패스워드 그레이스 타임이라는 게 추가가 됐네요. 이것은 위에 있는 패스워드 라이프 타임과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라이프 타임에서 지정한 60일 동안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원래 60일이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60일이 딱 됐을 때 깜빡 잊고 못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바꿔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레이스 타임이라는 것으로 3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암호가 만료된 다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시도부터 유예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6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60일이 지난 어느 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사용자가 60일이 지난 어느 날 뭐 70일이나 100일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암호 실행 기간 이후에 접속한 거죠. 그때부터 이 그레이스 타임을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는 60일이 지난 다음부터 접속할 때는 사용자한테 암호가 3일 있으면 만료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용자 계정이 만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패스워드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DBA가 다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락과 마찬가지로 보안 담당자가 명시적으로 계정을 만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alt user scat 패스워드 expire 해버리면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처럼 그렇게 명시적으로 만료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타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 라이프 타임이 너무 그 정책이 강력하니까 사용자한테 어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여유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 타임이라는 유예 기간을 지정할 때 바로 이 패스워드 그레이스 타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패스워드 히스토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사용해왔던 패스워드를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제약을 가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과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을 통해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예에서는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을 6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예는 해당 암호를 60일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암호를 한번 셋업을 하면은 그 암호는 향후 60일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3으로 지정이 됐죠.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암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암호를 변경해야 되는 횟수가 3번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거라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스워드는 앞으로는 절대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이거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라이온을 쓰다가 ABCD를 쓰다가 또 다시 엘리펀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타이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현재 암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3번 동안 변경을 한 다음에 3번의 변경이 있은 후에 다시 지금 현재 암호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하고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는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관계예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과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 둘 중 하나만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둘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을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줬다면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는 언리미티드로 지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패스워드 리유즈 맥스를 지정을 했다면 패스워드 리유즈 타임을 언리미티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법으로 패스워드의 복잡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의 복잡성 검증 루틴은 다음과 같은 검사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암호의 최소 길이는 4자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는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하면 안 된다. 스캇이라는 사용자가 스캇이라는 암호를 쓰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암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문자, 숫자, 구두점 혹은 특수문자 등과 구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사용자가 외우기가 어렵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규칙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는 웰컴, 어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유저와 같은
그런 단순한 단어와 일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암호는 이전에 사용했던 암호와 적어도 3자 이상 달라야 된다. 이것은 패스워드를 바꿀 때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은데 그래도 새로 사용할 패스워드가 전에 사용하던 패스워드보다 적어도 3자 이상은 달라야지만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게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호의 복잡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복잡성 검증을 위한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create와 replace 펑션을 하면서 함수를 만든 적이 있죠. 그런 함수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체크들을 그 함수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암호의 복잡성을 검증하기 위한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기본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기본 스크립트는 utl pwd mg.sql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라클이 설치된 컴퓨터에 오라클 홈 밑에 오라클 홈이면 여기죠. 오라클 밑에 오라클 하나죠. 여기에 RDBMS라고 있습니다. RDBMS 여기서 어드민에 보시면 utl pwd mg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utl 여기네요. pwd mg.sql 이것을 열어보시면 어떤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주석들이 쭉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reate와 replace 펑션, verify 펑션이라는 펑션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을 우리가 프로파일 만들 때 그 verify 펑션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펑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그 프로파일을 적용받은 사용자는 어떤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이 verify 펑션의 이런 루틴들을 적용을 받아서 그런 패스워드의 복잡성을 검증하는 그런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에 이 펑션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verify 펑션 부분만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펑션을 생성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펑션은 sys 스키마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sys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석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펑션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s 계정으로 붙어야겠죠. 패스워드는 change on install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펑션을 복사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근데 우리는 프로파일은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시스템에다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으로 가서 해당 프로파일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alter 프로파일. 우리 프로파일 이름이 my 프로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그 다음에 뭐죠? 키워드가 password verify 펑션이죠.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펑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프로파일이 변경됐고 이제 우리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패스워드의 복잡성 검증까지 하는 그런 프로파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그런 루틴까지 만들었고요. 그 루틴을 우리가 프로파일에다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관리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종 결과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프로파일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로그인 횟수를 제어하는 것, 그리고 라이프 타임, 그리고 리유즈 타임, 그리고 리유즈 맥스는 언리미티드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개는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을 검증하는 펑션은 verify 펑션이라는 거고, 그리고 락 타임이 있는데 락 타임은 24분의 1은 뭡니까? 예, 1시간이죠. 1시간. 예. 그리고 패스워드 그레이스 타임은 유예 기간을 패스워드가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라이프 타임 60이 되기 전에 60이 되고 난 이후에도 유예 기간을 10일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어떤 패스워드 관리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프로파일에다 반영을 하고 그 프로파일을 사용자한테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패스워드 정책을 사용자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패스워드 관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초기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alter 프로파일 명령으로 프로파일을 변경하는데 그 패스워드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전부 다 unlimited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verify 펑션 부분은 null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작업은 sys 유저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는 것처럼 my 프로파일 같은 것처럼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파일일 경우에는 그냥 드롭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드롭 하실 때 이미 그 프로파일이 어떤 사용자한테 할당이 되어 있다면, 즉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냥 드롭할 수는 없고요. 뒤에다가 캐스케이드 키워드를 추가를 덧붙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DB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전의 환경에 적용되지 않게 변경합니다. sys 유저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alt 유저 유저네임 identified by password 하고 해당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지정했던 verify 펑션이 있다면 그 해당 펑션도 드랍을 시키면 패스워드와 관련된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관련된 딕셔너리를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DBA 언더바 유저스 딕셔너리를 조회를 해봤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자 계정에 대한 계정에 락이 걸려 있는지, 그래서 언제 락이 걸렸는지, 어떤 프로파일을 적용받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verify 펑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펑션에 대한 정보는 DBA 언더바 혹은 user 언더바 오브젝트 혹은 DBA 언더바 소스 혹은 user 언더바 소스 딕셔너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룬 내용이 프로파일이었습니다. 그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는 DBA 언더바 프로파일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DBA 언더바 프로파일스 딕셔너리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my 프로파일이라는 프로파일에 대한 지금 조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 타입을 패스워드로 지정한 이유는 이 프로파일은 이렇게 패스워드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자원 할당에 대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그런 리미트를 가할 때도 이 프로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만 보려면 리소스 타입을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했던 my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보이는데요. failed login attempt는 3, 그죠? 그리고 패스워드 락 타임은 30이라고 앞에서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후반부에 alter 프로파일로 변경했던 verify 펑션은 verify 펑션이라는 함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패스워드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정책이 일단 있어야겠고 그 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에 정책을 반영시켰으면 그 프로파일을 해당 사용자들한테 반영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우리의 그 패스워드 관리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 정책 내에서 패스워드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